배우 했었어요.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했고요, 영화도 하고 뭐 다분야로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뭐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요, 6개월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백수랑 똑같은 거죠. 내가 배우로 성공을 해야지, 그 막연한 꿈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저는 맨땅에 헤딩한 케이스거든요. 뭐 부모님이 뭐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정도 길러서 이제 판매하시면은 가격은 얼마나 나가요? 이걸 살 땐 1,000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 한 2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북 경산에서 묘목농사 콩 그리고 이제 열대성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나무아지아 농원 대표 김경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나무아지아 농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 뭐예요? 나무아지아, 그 아지아는 삼촌을 사투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평생 나무 삼촌으로 살고 싶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할아버지가 돼도 삼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평수가 꽤 돼 보이는데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농원으로 사용하는 평수는 지금 1,500평 정도 되고요. 묘목농사 짓는 건 한 10,000평 정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10,000평을 다 이제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농사 안 짓죠. 한 1,500평 정도는 제가 샀고요. 나머지는 이제 임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오늘은 뭐 이것저것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좀 있으면 봄에 이제 나무가 나가야 돼서 그 줄 쳤던 걸 기둥을 다 뽑아야 돼서 줄 좀 뽑고, 그리고 이제 나무 이제 몇 개가 주문이 들어와서 분드는 작업하러 가려고 합니다. 봉 뽑는 거는 네. 무슨 작업이에요? 얘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똑바로 자랄 수 있게 잡아주는 역할인데, 이제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성목이 되고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 잡아주지 않아도 되고 비닐을 벗기고 내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원래 봄에 해도 되는데요, 봄에 하면 너무 바쁘니까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뽑아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가서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인력을 써서 하면 좋겠지만 인력을 사용하면 돈이 진짜 요즘 너무 비싸요. 그래서 웬만한 작업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르시는 나무는 종류가 어떤 거예요? 사과, 감, 복숭아, 뭐 자두, 살구 등등 있고요. 유실수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사과, 복숭아 같은 거를 길러서 과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묘목 그대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과일은 팔지 않고 이제 과수원에서 재배할 수 있게 나무를 생산을 해서 드리는 거죠. 보면은 여기 지금 나무들이 네. 꽤나 지금 커 있는데 이 정도 나무들은 한 몇 년 기르신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년 됐고요. 저희 좀 2m 정도 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나무인데 이중대 사과라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3년생이죠. 여기 그러면은 나무는 총 한 몇 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4만 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00평 안에 한 4만 주 정도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무만 요거 보이시는 거 몇 줄 안 되는데 3,000주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많다고? 이게 다 돈입니다. 예. 여기 있는 걸 대표님 혼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번 년에는 이제 원래는 와이프랑 원래 같이 했었는데요. 어머니도 가끔씩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와이프가 이번에 출산해서 저 혼자 이제 오로지 10,000평을 죽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여기는 또 다른 밭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감나무를 이제 또 캐야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매입하신 땅이에요? 아니요, 여기는 임대입니다. 현재 여기 경산은 좀 땅값이 좀 오른 편이라서 매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여기 앞에 같은 경우는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평당 200, 300이요? 예. 그래도 또 웃긴 거는 그냥 농지입니다. 여기 임대비도 비싸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지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평당 1년 기준에.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6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120만 원 정도 1년에. 대표님 근데 여기는 나무들이 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나마 여기는 이제 제가 나무를 미리 캐서 나갔고요. 다 나간 거예요? 예, 여긴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좀 가슴 아픕니다. 나무를 다 똑같이 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토양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나무가 다 죽었어요. 고사했어요. 지금 하나도 없죠. 보통 여기서 그래도 한 몇천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몇백만 원 나오겠죠. 작업비밖에 안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인 임대비 비싼데 남는 거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서글프죠. 농사 쉽지 않습니다. 예. 삽을 한번 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땅을 만약에 파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거든요. 칼날처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예, 이제 나무를 이제 끊어내야지 이게 딱 예쁘게 분이 나오니까.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인데 지금 시즌에도 나무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저는 조금 비추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은 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나무가 뿌리가 활착을 하고 이제 물이 오르는 시기인데, 요즘 계절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졌다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잘못하면 이제 고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솔직히 뭐 2만 원, 2만 5천 이렇게 판다 치면 그거 사가서 죽으면 저도 나쁜 사람 되고 저를 신뢰하지 않겠죠. 나무 하자 믿고 왔는데. 한 번 팔고 말 거 아니니까. 네, 저는 한 번 팔고 말 거면 장사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나무를 사가신 분한테는 물어봐요. 설명을 드리고. 근데 그래도 사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심는 분이 하겠다는데 제가 뭐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대표님 그러면은 겨울에는 좀 일거리가 덜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봄 시즌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귀농할 때 비 오면 쉬고 더우면 쉬고 네. 겨울에 쉰다 해서 농사 지었거든요. 묘목은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이것도 접을 붙여야 돼요. 요 위에다가 이제 이걸 잘라낸 다음에 여기다 또 접을 붙입니다. 뭐 점량이 많으면 뭐 겨울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1년 주기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성수기 비수기가 있으세요? 3월, 4월이 좀 발이 바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또 이제 씨앗 파종해야 되고 접목해야 되고, 거의 쉬는 데는 한 10월 달 그때 잠깐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귀농한 건 5년 차인데요. 실제로 제 농사를 지은 거는 이제 3년 차 됩니다. 올해 실례지만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 나이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생긴 거는 좀 늙어 보이는데 39입니다. 86년생. 아니 그럼 대표님 실례지만 그 전에 뭐 다른 일을 좀 하셨던 거예요? 배우 했었어요.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했고요. 영화도 하고 뭐 극단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다분야로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뭐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라는 게 정말 좀 쉽지 않은 직업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돼야겠다 뭐 이런 좀 꿈을 가지셨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역 배우 있었어요. 아역 배우를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역을 하면 이제 막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너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보장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셔갖고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다시 또 꿈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갈 때 너무나 다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고 싶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교를 이제 예대를 입학을 하게 됐고, 제가 20살부터 했으니까 34살까지 14년 했네요.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배우 뭐 연예인 하면 되게 화려한 모습만 보잖아요. 배우 활동 그렇게 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것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거의 힘들죠. 촬영이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요. 6개월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백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페이가 한 번 나간다고 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노가다도 나가게 되고요. 알바도 하러 가야 되고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행사 알바도 하고 안 해보는 알바가 없는 것 같아요. 배우하면서. 주변에 또래들은 뭐 막 결혼하고 자리도 좀 잡아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이제 더 스스로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돈도 많이 벌고 결혼해갖고 이제 자식도 놓고 이러면 부러운 부분도 있는데, 또 제가 하는 일에 또 제가 배우 할 때 내가 배우로 성공을 해야지, 그 막연한 꿈 때문에 그게 진짜 포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던 배우 생활을 갑자기 이렇게 딱 접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 배우 활동을 하러 갔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그거를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도 안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0명 뽑을 거를 5명만 쓰고 5명 쓸 걸 1명만 쓰다 보니까 저를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러면 잠깐만 다른 일을 하자 해서 이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아 원래는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농업으로 전업이 아니라 아니에요. 잠시 돈 벌러 왔었어요. 생계를 위한 네. 그러다가 한 2년 차,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게 너무 괜찮은 거죠. 돈이 된다는 게 보였고 내가 조금만 하면 돈 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쯤부터 이제 아예 이거를 좀 전업으로 그냥. 그때 땅을 샀죠. 제가 도망 안 갈 수 있게. 네, 안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을 넘게 배우 생활을 하셨으면은 미련이라던가 이런 게 아쉬움이 계속 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좀 생각은 어떠셨어요? 이 배우를
그만뒀다고 하고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촬영이 몇 번이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고민이 됐죠. 많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이 복장 보시죠. 흙 엄청 묻어요. 지금은 좀 깨끗합니다. 흙 만지는 직업보다는 솔직히 거기는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다 밥상을 다 차려주잖아요. 황정민 선배님 말한 것처럼. 그거를 다시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안 되겠다. 그냥 나는 그래도 내가 바꿨으니까 이걸로만 가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충족하는 게 있어요. 저는 유튜버를 합니다. 개인 네.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네, 농투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음. 그걸로 이제 제 끼를 이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때 배우 생활을 이제 접는다고 생각하셨을 때 부모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좋아하시죠. 좋아요. 엄청 좋아하시죠. 그거는 진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아버지는 말은 못 하시지만 이제 그만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이제 내색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만한다 했을 때는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 내가 농업을 하니까. 저는 맨 땅에 헤딩한 케이스거든요. 뭐 부모님이 뭐 농업을 없어요. 하시거나. 저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경산도 뭐 연고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저는 연고지가 전혀 일도 없었죠. 원래 저는 대구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계속 있었다가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정말 순수 맨 땅에 헤딩하신 거네요. 저는 진짜 맨 땅에 헤딩입니다. 이 정도 길러서 이제 판매하시면은 가격은 얼마나 나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제가 키운 건 아니고요. 모종을 샀어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걸 살 땐 1,000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 한 2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저 한 2년 정도 더 키운 겁니다. 그 시간 빼고 뭐 임대비 빼고 뭐 하면 그렇게 막 많이 번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쁘진 않죠. 제가 알기로는 농촌분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에 대한 조금의 경계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행사하면 마을 행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뭐든 해야 되는데 마을 청소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나오세요 보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얼굴은 비추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어른들의 이제 시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무사 통과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농촌에 대한 그런 텃세? 있죠.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있긴 있어요. 뭐 돈을 내라, 아니 밥을 한번 사라, 마을 운영 자금으로 내겠다. 안 그러면 뭐 너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진입로를 막겠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분들도 많으신데 참 진짜 애매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네. 처음에 여기 내려오셨을 때 이게 농사도 좀 제가 알기로는 돈이 좀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뭐 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배우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뭐 거의 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농원에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모았던 돈과 그리고 이제 땅을 살 때는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게 아니에요. 저 땅은 그 농협 거예요. 저건 농협 겁니다. 거의 뭐 제가 잠깐 빌려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여기 내려오셔서 다 대출로 좀 시작을 하신 거예요? 대출도 있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하신다면 지원 사업을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계를 살 때 제 돈을 다 들이진 않았어요. 관리기도 사야 되고 뭐 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 정부에서는 매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부담금이 뭐 3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는데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짜리 샀는데 50% 해주면 50만 원이 절약되잖아요. 대표님 올해가 귀농 5년 차라고 하셨죠? 그렇죠? 귀농하시고 나서 시행착오라던가 좀 잘 안 된 그런 것들도 좀 있으셨어요? 많죠.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기농인한테는 땅을 잘 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잘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저는 첫 해 임대 받았던 데가 한 400평 그게 다였어요. 심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 나무가 2년 뒤에 나가고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무가 나갈 게 없으니까 매출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나무 시세가 좋아야 되는데 나무 시세가 안 좋아서 수입이 좀 없을 때도 있고. 이건 공판장이 없어요. 사과나 뭐 복숭아 이런 과일들은 공판장 같은 경우면 이거 항상제 얼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판로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판로가 쉽지 않죠. 저는 없었어요. 지금도 뭐 계속 만들어가는 단계고. 네.
아니 뭐 연고도 없고 기반도 없으신데 팔로 개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팔로 개척은 SNS가 제일 답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1년에 한 10일 정도는 돌아다닙니다. 차를 타고 전국을 각지로 돌아다니죠. 이 농가도 가보고 저 농가도 가보고 농원에 가서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뭐 나무아지아 농원은 이런 친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배하는 거는 뭐 감나무 이렇게 있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오케이 해서 이제 전화가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야, 직접 그렇게 영업을 다니신 거네요. 예, 솔직히 부끄럽죠. 우리 오디션 보러 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 들고 저 김경로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실례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그러면 대표님 연 매출 같은 건 억 단위는 되는데요. 순수익으로 치면 이제 뭐 왔다 갔다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목표는 5년 안에 5억, 10년 안에 10억 순수익 올리는 건데, 순수익. 그러니까 지금 3년 차니까 2년 더 남았습니다. 요즘에도 혹시 이제 배우 활동했던 그런 동료분들이랑 좀 연락하세요? 하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자주는 연락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배우 동료들 보면은 좀 어떠세요, 마음이? 부럽죠. 항상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한편으로는 나도 다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죠,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서 성공을 해서 그 친구들과 만났을 때 내가 당당하게 이제 맛있는 밥 사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대표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하세요? 부러워하죠. 서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약간 각박하다? 좀 이제 힘들잖아요.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게 정말 진짜 그런 거에 너무 많잖아요. 감독님 눈치 봐야 돼, 스태프들 눈치 봐야 돼, 내 행동 하나하나 다 주의해야 돼. 이런 게 정말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공인이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편안한 것도 있고, 조금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배우 김경로님으로 살아가셨을 때랑 현재 이제 농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비교했을 때 가장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우 할 때는 좀 내일이 없었어요. 자고 일하면, 배우 할 때 맨날 막막했어요. 맨날 아침에 일하면 TV 틀고 그 운동이나 가고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눈을 뜨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머릿속에 있고 바쁜 일상이 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네. 뭐 귀농에 대한 그런 생각,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대표님 혹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귀농을 하실 때 그냥 잘 된다, 이 농사 잘 된다 해서 귀농하는 거는 저는 비추를 드립니다. 돈이 돼서 쫓아가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치겠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돈이 된다 해서 들어왔던 케이스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막 진짜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치는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가 이게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본을 조금, 그 총알이라고 하죠, 총알을 좀 충전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농비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대표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저한테는 농업으로서의 목표가 있고요. 개인적인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농업으로서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묘목하면 나무아지아한테 나무 사야 된다, 좋은 나무 많이 생산한다 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터무니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나가고 싶은 프로가 하나 있어요. 유퀴즈라고 해서. 유퀴즈. 제가 농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 작가님들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